I'm sorry. Float. Es tut mir leid. Lo siento.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여러분은 상대방에게 사과를 잘 하는 편이신가요? 여러분의 배우자, 짝은 또 어떤가요? 제대로 사과하는 법을 배우고 싶은 당신, 그리고 상대방에게 잘 사과하는 법을 알려주고 싶은 당신을 위해 이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우리는 어렸을 때 미안해, 잘못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을 부모님을 통해 배웁니다. 예를 들어 놀이터에 갔는데 내가 새치기를 하면 부모님께서 오셔가지고 너 잘못했지? 얼른 앞에 있는 친구한테 사과해! 라고 하게 돼서 이제 미안하다고 말하는 법을 배우게 되죠. 근데 그때 당시에는 부모님이 했던 이 말이 좀 먹힐지는 몰라도 커가면서 좀 상황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굳이 성별을 기준으로 나눌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남성, 여성으로 볼 때는 여성분들이 사과를 좀 더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 몇몇 분들은 길을 가다가 가로등에 부딪힐 것 같으면 가로등에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고, 저는 뭐 지렁이를 잘못 밟으면 어떻게 미안해 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2010년 연구에 따르면 남성보다 여성이 사과를 더 많이 하는 이유는 여성분들은 실제로 사과를 해야만 한다고 믿는 경향이 있어서라고 합니다. 반대로 남성들은 무리한 행동에 대한 기준점 자체가 높기 때문에 사과를 덜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물론 모든 여성분들이 사과를 자주 하고 또 남성분들이라고 사과를 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변을 보면 좀 모진 분들도 있고 사과를 덜 하는 분들도 많죠. 그래서 오늘 준비한 글은 안드레아 브렌트의 제대로 사과하는 법입니다. 캘리포니아의 결혼, 가정문제 상담사인 안드레아 브렌트는 상담을 받으러 찾으러 온 많은 이들을 보면서 우리는 제대로 사과하는 법을 다시 배워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야 상처를 받은 사람도 빨리 회복할 수 있고 관계에 도움이 되니까요. 이 글에서 안드레아는 사과할 때 해야 할 것 4가지, 그리고 하지 말아야 할 것 4가지를 소개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내용이 너무 좋아서 여러분들 혼자 보는 것보다는 연인, 친구랑 같이 공유하면서 이 영상 같이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부터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사과를 해야 돼, 말아야 돼. 잘못했다는 생각이 들면 바로 사과하세요. 되게 당연한 말, 뻔뻔한 말처럼 들릴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고도 사과하지 않는 건 정말 흔한 일이에요. 아마 겸연쩍거나 제대로 사과하는 방법을 잘 몰라서 그런 것 같은데요. 하지만 더 나은 관계를 위해서 상대방에게 미안하다고 먼저 말하세요. 네, 이 자리를 빌어 저에게 상처받으신 분들 정말 죄송합니다. 2. 내가 뭘 잘못했는지 자꾸 미안하다라는 거야. 그냥 미안하다고 해? 잘못한 게 없으면 미안하다고 말하지 마세요. 이것은 당신이 사과할 게 하나도 없다는 말이 아니라 진정한 사과는 마음에서 우러나와야 한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잘못한 게 없다고 생각하는데 상대방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면 입장 바꿔 생각해보고 상대방이 그렇게밖에 느낄 수 없는지 생각해보세요. 마음의 공감과 동정심을 가지면서 한번 생각해보고 그런 다음에 당신이 무언가 잘못했다고 발견하면 그때 진심으로 사과를 해보세요. 3. 미안해, 죄송합니다 라고 말하세요. 나도 내가 한 행동에 후회하고 있어. 나도 뉘우치고 있는 중이야 라고 말하는 것과 미안해 라고 말하는 것은 너무나도 다릅니다. 여러분이 한 행동과 말이 상대방에게 얼마나 상처를 주는지 생각해보고 진심으로 미안해, 죄송합니다 라고 말해보세요. 4. 내가 너 마음을 좀 아프게 해서 유감이다. 기분 나빴다면 좀 그렇네 라고 절대 말하지 마세요. 이건 좀 듣기만 해도 열이 받는데요. 어떤 사람 때문에 상처를 받았는데 상대방이 이런 얘기를 하면 진짜 기분 나쁠 것 같지 않나요? 유감이야, 좀 그렇네. 이거는 제대로 된 사과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좋은 방법으로 제대로 사과합시다. 5. 반복적으로 상처를 주는 말과 행동을 파악하고 인정하세요. 우리 삶을 되돌아보면 같은 실수, 같은 잘못을 반복해서 여러 사람들에게 저지르는 패턴이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중고등학교 때 워낙 말장난을 심하게 해서 한 친구는 결국 저를 수신 거부한 적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역시도 A라는 사람에게 준 상처를
D, C라는 사람에게 똑같이 줬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 자신이 그렇게 느껴진다면 이를 얼른 파악하고 고치려고 한번 노력해보세요. 건강한 관계를 위한 핵심입니다. 6. 변명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분명 상대방에게 큰 상처를 준 이유는 있을 거예요. 자존감이 낮거나 성장 과정에서 당신의 잘못한 행동에 대해서 피드백을 준 사람이 없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어쨌거나 이유를 불문하고 설명하는 것과 변명하는 것은 다릅니다. 미안하다고 말하는 것이 어려울 수도 있지만 변명하지 말고 잘못된 행동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하세요. 7. 제가 정말 큰 상처를 준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시겠어요? 용서를 구하세요. 여러분은 아무렇지 않을 수도 있지만 상대방은 여러분이 했던 말과 행동 때문에 큰 상처를 받았을 수도 있어요. 따라서 앞에 나왔던 방법대로 진심으로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세요. 8. 용서를 무기로 삼지 마세요. 내가 미안하다고 말했잖아 라고 말한다고 해서 여러분이 상대방에게 계속 무례하게 대하거나 같은 실수를 또 저질러도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정말 미안하다고 느끼고 그에 맞는 행동을 하지 않는다면 100번 사과해봤자 아무 소용도 없습니다. 사과를 했으면 제발 그에 맞게 행동해주세요. 네, 안드레아 브렌트는 이렇게 8가지 사과 기법을 소개하는데요. 여러분은 이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사과할 일을 만들지 않는 것이 가장 좋지만 그래도 혹시나 실수를 하게 된다면 이 방법으로 사과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사실 제가 사과할 사람이 있어요. 안드레아 의견에 동의하거나 아니면 더 나은 사과 기법이 있다면 이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멋진 사랑을 꿈꾸는 여러분들을 위해 더 좋은 정보를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사랑도 공부가 필요합니다.